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 행간뷰입니다. 오늘은 유가 폭등이 국내 건설 공사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실무 관점으로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공사비가 곧바로 폭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가는 공사비를 움직이는 여러 변수 가운데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공사비는 유가 하나로 발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종종 유가 상승 자체를 공사비 급등의 직접 원인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석이 과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와 경로를 분리해서 봐야 실제 위험이 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가 100달러 돌파는 직접 원인이라기보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촉발 신호에 가깝습니다. 즉, 시작 신호일 수는 있어도 결과 자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실무적으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상황을 나눠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유가만 단독으로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충격이 있더라도 영향 범위가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는 유가와 함께 유연탄, 환율, 물류, 노무비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위기입니다. 진짜 공사비가 크게 흔들리는 것은 대부분 이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상황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게 됩니다. 단순 충격과 복합 충격은 강도 자체가 다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둘을 잘못 섞어보면 대응의 우선순위도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유가만 올랐을 때 공사비는 실제로 얼마나 움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유 가격 단독 상승이 건축물 생산비에 미치는 직접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체감보다 숫자가 훨씬 작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유가가 10% 상승할 때 주거용 건물 생산비 변동률은 약 0.142%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이 숫자는 유가 단독 충격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즉,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공사비가 곧바로 몇 %씩 크게 뛰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공사비가 실제로 흔들리는 경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공사비가 본격적으로 흔들리는 구간은 따로 있습니다. 단일 변수보다 여러 변수가 한꺼번에 움직일 때 충격이 커집니다. 특히 유가와 함께 유연탄 가격, 환율, 인건비, 운송비 같은 핵심 변수들이 동시에 상승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원가가 선형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유가가 올랐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다른 원가 변수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그럼 유가 상승은 어떤 경로로 현장에 반영될까요? 첫 번째 경로는 장비 운용과 물류비입니다. 특히 재개발 현장 가운데 토공사나 철거 비중이 높은 곳일수록 유가 상승의 체감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현장에서 바로 연료를 태우는 공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류를 직접 사용하는 장비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장비가 굴삭기, 덤프트럭, 폐기물 반출 차량입니다. 이런 장비는 유가가 오르면 거의 즉시 비용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철거 물량이 많고 외부 반출이 잦은 현장에서는 유가 상승의 영향이 더 빨리 체감됩니다. 현장 운영비가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것은 장비 가동비입니다. 같은 작업량을 처리해도 연료비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운송 단가입니다. 장비가 움직이는 비용뿐 아니라 현장 안팎으로 오가는 물류 비용도 함께 올라갑니다. 여기에 폐기물 처리비까지 더해집니다. 철거와 반출이 많은 현장일수록 이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즉, 유가 상승의 첫 번째 파급은 거창한 거시지표보다도 현장에서 매일 돌아가는 장비와 차량의 비용 증가로 먼저 나타납니다. 실무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첫 신호입니다. 하지만 유가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자재 공급망입니다. 유가 충격은 단순히 기름값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조비와 운송비 전반으로 번지면서 자재 단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연결고리가 바로 시멘트와 레미콘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자재 체인이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시멘트 출하가 줄어들거나 공급이 불안해지면 그 다음 단계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재 문제는 늘 연쇄적으로 확산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레미콘 수급 불안과 단가 인상입니다. 공급이 흔들리면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레미콘 제조 원가에서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즉, 시멘트 가격이나 공급 상황이 흔들리면 레미콘 가격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흔들림처럼 보여도 실제 현장에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공정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미콘 체인의 불안은 단순한 자재 이슈가 아닙니다. 현장 전체 원가와 공정 안정성을 함께 흔드는 핵심 변수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숫자로 바로 잡히지 않는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원가표에 다 안 잡히는 리스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더 큰 위험이 바로 공급 안정성의 훼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국제 유가가 불안해지면 단순히 원가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 일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운송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류가 막히면 자재가 있어도 제때 현장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은 납기 지연입니다. 일정이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뒤 공정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결국 필요한 자재가 제때 들어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장은 자재를 기다리느라 비효율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공정이 멈추거나 전체 일정이 밀리게 됩니다. 단순한 원가 상승보다 훨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더 치명적인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단가가 조금 오르는 것보다 공정이 멈추고 공기가 지연되는 것이 사업 전체에 더 큰 손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가 리스크를 볼 때는 얼마나 올랐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공급망이 흔들릴 가능성과 현장 운영이 중단될 위험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숫자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흔히 $100 돌파라는 상징성에 주목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절대 가격보다 어느 수준에서 얼마나 올랐는가입니다. 숫자는 상징보다 변화율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80에서 $100로 오르면 상승률은 25%입니다. 이제 이 변화를 건축 원가 관점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경우 주거용 건물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약 0.36%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숫자상 직접 충격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현장에서 건축공사 본체만 놓고 보면 유가 상승의 직접 영향은 대체로 0.4%에서 0.6%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좁은 범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비가 갑자기 대폭 상승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과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포가 과장되면 협상도 흔들립니다. 실질적인 급등은 여전히 복합 변수의 동시 충격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문제는 유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변수의 동시 상승입니다. 이 영향을 돈으로 바꿔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유가 단독 상승의 경우 평당 상승분은 대체로 수만 원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전쟁이나 공급망 침격처럼 복합 위기가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평당 수십만 원에 가까운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당 공사비를 9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전쟁형 복합 충격에서는 평당 약 13만 5천 원 정도의 원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공사비를 크게 흔드는 것은 유가 하나가 아닙니다. 유가와 유연탄, 물류, 환율 같은 변수들이 동시에 원가를 압박하는 상황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유가가 올랐다에 즉각 반응할 것이 아니라 복합 충격이 시작됐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진단 기준을 잘못 잡으면 대응도 빗나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공사의 견적 방식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시공사는 실제 원가 상승분만 반영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안전마진을 견적에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는 실제 원가보다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면은 과거의 전쟁 국면과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건설 경기 침체로 자재 수요 자체가 줄어든 만큼 과거보다 공급 부족의 강도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원가 상승 요인과 공급망 불안 그리고 시공사의 위험 프리미엄을 정확히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판단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간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